네, 오늘은 이제 상관계수의 마지막 시간. 상관계수가 이제 어, 공식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R에서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왜 그렇게 상관계수가 선형성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 수식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이해를 돕고자, 수식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먼저 저번 시간에 그 마이 데이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 젠더, 미드텀 기말고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점수를 봤죠. 중간고사 점수를 x, 그리고 기말고사 점수를 y로 놓고 이제 산점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그 시각화하는 법을,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붙여놨는데, 가셔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고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x랑 y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얘를 이제 애들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왜 그러냐면 먼저 x바랑 그 다음에 y바를 먼저 정의를 했어야 되죠. 저는 이미 돌려놓은 게 있어서,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잘 그려지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기에 이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in myData의 midterm, min myData의 final, 이 이제 x바 y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idterm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 파이널을 두 개를 산점도를 그려라. 그리고 x, y 그 레이블 x축, y축 제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하고 메인은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또 하나는 이거를 제가 썼습니다. 어떻게 뭘 했냐면 my correlation 이라는 거를 이제 두 변수의 코릴레이션을 구했어요. 그래서 my data 그 다음에 midterm 그 다음에 my data final, 이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이 my corr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플랫 요 하나만 그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산점도가 그려지고, 여기에 제가 x바, y바를 이제 표시를 x바는 이 x축 값, 중간고사 값의 이제 그 평균 값이 되겠죠. 그걸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y-밸류 값이니까 y-밸류 값의 평균 값을 이제 수평선으로 나타내서 이 두 개를 이제 따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점도 위에 그 수평선과 수직선이 그 x, y의 각 평균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보시면은 타이틀 함수인데, 타이틀 함수 안에 이제 제공하는 게 우리가 서브 타이틀을 옵션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 my correlation COR 여기 변수에 지금 이 값이 들어있는 거죠. 상관계수가 들어있는 건데, 얘를 이만큼의 함수가 의미를 하는 거는 지금 소수점 하나 둘 셋 일곱째짜리까지 나와 있는 거를 넷째짜리만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4 해서 이제 네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제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보여달라, 이런 함수입니다. 이만큼이. 그리고 이 페이스트 함수는 그 텍스트 두 개를 이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트 한 다음에 I am 하고 뭐 Isaac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붙여달라고 하면 I am Isaac이 이렇게 딱 붙여서 하나의 캐릭터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서브 타이틀은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이제 한 부분을 보면 페이스트 상관계수랑 그 다음에 이 숫자까지 이만큼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앞에 제가 써놓은 상관계수 이만큼 캐릭터랑 뒤에 제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보여달라고 했던 그 상관계수 값이 이렇게 한 개로 붙여져서 페이스트,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나오고, 이 문장 전체가 이제 서브 타이틀로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을 딱 실행을 시키면 이 오른쪽에 상관계수는 0.667이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col.sub는 서브 타이틀의 컬러를 레드로 만들어라. 그리고 adj, 이건 adjacent인데 1번을 설정해 놓으면 오른쪽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험 점수 3점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이 수직선 수평선, 그러니까 x축, y축 평균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슬롭, 만약에 이제 그 직선을 하나 그린다면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래서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는 그런 직선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아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그 식을 봤을 때 xi 마이너스 x바, 이거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수식에 이만큼을 xi에서 x바를 뺀 이렇게 이만큼, 그리고 얘만을 이제 산점도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똑같은 이 코드를 이용하되, 여기에 지금은 미드텀하고 파이널을 그렸지만 얘를 마이너스 x 바,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y 바를 한 애들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지만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죠. 그래서 이 x바로 나눠버리면 분포의 중심이 0,0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0, 0으로 해주면 방금 전에 봤던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이 x축과 y축이 원점으로 맞춰져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 xi 마이너스 x 바드를 다 yi 마이너스 y 바드를 이제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계산했냐면, 상관계수를 구할 때 xi 마이너스 x 바, 이걸 한 거를 각각의 평균으로 나눴죠. 그래서 sd x 이렇게 나눈 이거를 우리가 zi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저번 시간에는 zx라고 제가 저장을 했었고,
다음에 또 y는 y에 관한 zy라고 이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그래서 zx는 우리의 xi는 이만큼이죠. 그죠? 그리고 x반은 이렇게 했고, 이 전체를 sd 그 다음에 myData midterm 이렇게 나눠주면 이 zx, 그러니까는 수식에 들어있던 이 첫 번째 괄호들의 이 값들을 zx라고 우리가 x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zy도 파이널로 다 바꿔줘서 구할 수가 있겠죠. 파이널, 그 다음에 얘는 y와 그 다음에 얘도 파이널로 나눠준 zy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zx, zy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달라진 게 똑같이 그 원점을 중심으로 패턴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 위아래로 퍼지는 정도가 이 전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40에서 4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 40에서 40 사이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각각의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이 점들이 뭐냐면, 이 각각 우리가 그 상관계수 구하는 식을 생각을 했었을 때 각각의 괄호들의 값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각각 구해진 zx, zy를 곱하죠. 그런 다음에 더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일단은 두 가지의 요소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zx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zy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점 하나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zx는 1 쪽에 있겠죠. zx 값은 1 근방일 테고, 얘는 y 값도 1 근방에 1,1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이 포인트의 그 순서상을 나타내 보면은 zx는 1, 그리고 zy는 1.2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1사분면, 이 사각형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각 점의 순서상을 곱한다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양수값 곱하기 양수값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사각형 안에 있는 그 점들의 부호를 곱했을 때의 부호를 생각해 보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각형도 이 점의 x축 밸류, y축 밸류를 생각해 보면 얘는 x축은 마이너스 2 값이 되겠고 y축도 마이너스 2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를 생각해 보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역시나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만 생각을 해봤을 때 x축, 그러니까 이 점들의 x축 곱하기 y축 밸류의 그 부호를 생각해 봤을 때 이쪽 사분면,
그리고 이쪽 4분면 값은 플러스를, 그리고 이쪽 4분면, 이쪽 4분면의 값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Z1, ZX ZX의 뭐 어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ZY가 될 겁니다. 근데 이 ZX 곱하기 ZY를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해주는 건데, 형식이 지금 그 상관계수의 수식을 보면은 이 각각의 X축, Y축 밸류를 곱해서 더해주는 건데, 부호만 따지면 여기 모든 이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의 그 X축, Y축 곱한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리고 이쪽도 모두 다 플러스 사이드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점을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이제 X축은 마이너스 뭐 1값이 나온다고 치고,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테고, 그리고 Y축은 이 0 위에 있으니까는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부호를 따져보면 X축은 마이너스 값, 그리고 Y축은 플러스 값을 가져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 부분만 따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원점에 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란색 점들은 X축과 X좌표, Y좌표의 그 두 개를 곱했을 때의 부호가 음수인 점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은 플러스인 점들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빨간색 점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점들이 이 파란색 점들을 다 커버를 할 테니까 빨간색 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의 점들이 이 파란색 점들 하나에 대응돼서 이제 캔슬링을 시킨다고 치면 빨간 점들이 많겠죠. 그래서 부호는 자연스럽게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결국에는 ZX, ZY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 곱한 크기가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Z축 좌표, 그러니까 X축 좌표, Y축 좌표를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지금 ZX1 그리고 ZY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1번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두 번째 점인데 ZX2, ZY2 이런 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이 모두 다 상관계수를 구할 때 기여를 할 텐데 둘 다 플러스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쪽 사분편에 위치하니까 부호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상관계수를 구할 때에 영향력이 더 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zx1이고 여기가 zx2죠. 그러면은 zx1이 zx2보다 더 크죠. 그리고 이렇게 y축 좌표를 보면 얘가 zy1이고 얘가 zy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zy1이 zy2보다 더 큽니다. 근데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구하냐면 zx 곱하기 zy 이 값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zx1 곱하기 zy1 그리고 zx2 곱하기 zy2 이거를 곱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원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를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점이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서 중심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점이면 점일수록 상관계수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상관계수가 어느 값을 이제 플러스로 만드느냐 마이너스로 만드느냐의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플랫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플랫을 이제 그릴 때 점의 크기에 대한 이제 옵션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각 점의 크기는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면 CEX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1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2로 바꿔봅시다. 2로 바꾸면 좀 더 커지겠죠. 커졌죠? 근데 지금 이 점 하나하나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ZX, ZY의 곱의 그 크기로 설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CEX에다가 이거는 absolute value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의미하고 ZX 곱하기 ZY 이렇게 해주면 이 30개의 밸류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를 각각 점마다 크기를 다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놓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각 원점에서 떨어져 있을 정도에 비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일수록 이제 크기가 더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관계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포를 이제 봤을 때 표준화를 시켜서 0,0을 기준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기여를 그리고 원점에서 가까운 점들일수록 좀 더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점들이 분포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결정되게끔 이 빨강 점들은 파지티브한 점들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지는 양의 값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점들 그리고 파란색 점들은 음의 값을 가지게 기여를 하는 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다 더해서 하나의 밸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점들은 되게 크니까 요거 점 하나만 생각을 해도 여기 있는 파란색 작은 점들을 다 커버를 해버릴 수가 있죠. 캔슬링을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빨강색 점들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밸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큰 점들이 많으니까는 당연히 0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가지는 상관계수가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0.67 정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